아침에 일어나 첫 한숨을 쉬는 순간 가슴이 괜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빨리 피곤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른다면 몸은 이미 작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 유난히 답답하다. 식사량은 비슷한데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심장 검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이 질문들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막혀가는 혈관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의 약 3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혈관 속에서 막힘이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막힘을 늦추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편안한 심장 박동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보기엔 늘 평온하고 건강한 분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짓누르는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겉으론 멀쩡했지만 혈관 안에서는 오래된 막힘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매일 먹던 음식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음식들은 각각 평범하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지만 함께 먹는 순간 심장을 힘들게 하는 부담스러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혈관은 좁은 길을 가는 작은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되면 차가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기름, 흙, 먼지가 섞여 굳어버리면 금세 막히고 흐름이 정지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당분, 염분이 특정 비율로 섞이면 혈관 안에서 찐득한 덩어리를 만들어 흐름을 방해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위험한 조합들 중 일부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그리고 많은 분이 깨닫지 못하는 심장 막힘의 초기 신호, 마지막엔 대신 먹으면 안전해지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밝혀드릴 겁니다. 특히 중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 하나의 식습관 원칙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심장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신호들이 너무 미묘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든 거겠지 라고 넘겨버립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 걷다 보면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식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들. 이런 변화들은 몸이 슬그머니 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신호들은 대부분 혈관의 흐름이 끊기기 전 단계, 즉 미세한 막힘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보내는 에너지의 통로인데 그 길이 조금만 좁아져도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더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마치 좁아진 수도관을 통해 물을 세게 밀어내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몸이 예전보다 빨리 지치고 숨이 차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은 괜찮다는데 왜 숨이 차죠?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과 혈관의 변화는 수치로 드러나기 전 단계가 가장 깁니다. 숫자로 진단되기 전에 이미 몸은 불편함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의사들도 늘 강조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는 대부분 느낌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주는 작은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들을 운동 부족, 나이 탄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 조합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분과 특정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는 식사는 혈액을 순간적으로 끈끈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주는데 이 변화를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먹고 나서 괜히 피곤하다는 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혈액 흐름 변화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에서도 이런 신호가 느껴지나요? 가슴이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는 오후, 혈관을 누가 조이는 듯한 둔한 압박. 이런 작은 증상은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 마지막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이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 뒤에야 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위험을 알아차리고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심장을 지키는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어떤 음식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조합이 심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갑니다. 이것만 알아도 심장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잠시 후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작은 신호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용한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늘 자신을 건강한 편이에요 라고 소개하시던 68세 남성이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았고 당뇨도 없었고 체격도 마른 편이라 스스로 심장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크게 차오르고 가슴이 무겁게 압박되는 느낌이 들었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는 증상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눈에 띄는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는 몸속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관상동맥 일부가 생각보다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즉, 심장은 이미 오랫동안 과부하를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매일 건강식만 먹었는데요. 튀김도 잘 안 먹고 삼겹살도 줄였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저도 그분의 식단을 들었을 때 처음엔 문제점을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심장을 꾸준히 압박해온 한 가지 조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식빵에 잼을 바르고 점심에는 가벼운 샐러드에 드레싱을 듬뿍 뿌려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건강을 위해 우유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각각은 큰 문제가 없는 음식이지만 당분 플러스 지방 플러스 유제품의 특정 조합이 반복되면서 혈액 점도가 미세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혈관 내벽에 부담을 주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음식 하나하나가 나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방식이 심장을 조용히 몰아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장 질환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조합들 때문에 쌓여간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내 식습관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연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음식들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을까? 특정 조합을 먹고 나면 유난히 피곤했던 적이 있었나?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은 거울처럼 우리의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관이니까요. 더 놀라운 점은 이 남성분이 겪은 문제는 특별히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조합들이
혈관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던 식사 조합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해지기도 하지요. 이 남성분은 뒤늦게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이 들고 나니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놀람과 후회가고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원래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남성이 놓쳤던 결정적인 단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심장을 막아가는 조합의 패턴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다음 부분에서 그 단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남성분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던 중 저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가볍다,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을 드시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당분과 지방, 그리고 유제품이 반복적으로 함께 섞이는 조합이었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문제가 없지만 함께 들어가면 혈관 안에서 끈적한 혼합물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마치 기름에 설탕을 녹이고 그 위에 우유를 부었을 때 생기는 걸쭉한 층처럼 말이지요. 이게 바로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는 단순한 식습관 분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이런 방식으로 먹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원래 회복을 스스로 해내는 힘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조합이 오랜 시간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가 훨씬 더 위험하지요. 사람들은 이 조용한 진행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남성분의 경우 바로 이 반복성이 문제였습니다. 아침 식빵 플러스 잼, 당분 플러스 단순 탄수화물 점심, 샐러드 플러스 드레싱, 당분 플러스 지방 저녁 우유 플러스 간식, 유당 플러스 당분, 이렇게 하루 3번 꾸준히 혈관에 부담이 되는 조합이 반복되면서 혈액이 점점 더 끈적해졌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찼던 이유도 바로 이 누적된 결과였던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아주 많은 분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 꼭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은 심장 음식으로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이 문제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음식 하나만 먹는 것보다 단 음식과 지방이 함께 들어갈 때 혈액 첨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놓치는 진짜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섞이는 순간 벌어지는 화학적 반응인 것입니다. 이 단서를 발견하고 나서 저는 진료실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혹시 드시고 나면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점심에 샐러드를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리고 몸이 무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샐러드가 드레싱 때문에 혈액 첨도를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심장 막힘의 핵심 트리거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당신도 가벼워 보이는 음식인데 먹고 나면 더 피곤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조합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 먹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부족했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 조합의 정체와 왜 심장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지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심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어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특정 음식 조합이 심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이 혈관을 막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궁금해하시지만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매우 논리적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혈관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첫째, 혈액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통로. 둘째, 내벽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교환하는 생체 필터 역할을 하지요. 이 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액은 적당히 맑고 미끄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음식 조합이 혈액을 갑자기 끈적하고 무겁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 당분과 지방은 각각 다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높은 농도로 들어오면 혈액 속에서 서로 달라붙어 중성지방 형태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때 혈액은 탁해지고 점도가 올라가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를 포스트프란디얼 리피드 스파이크, 포스프란디알 리피드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즉, 식사 직후 혈액이 갑자기 끈적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혈관 내벽을 지속적으로 마찰해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쉬운 비유를 해볼까요? 깨끗한 유리컵 안에 물을 붓는 모습과 꿀과 기름이 섞인 액체를 붓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만 꿀과 기름은 벽에 들러붙어 점점 층을 이루며 굳어갑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내벽에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내벽은 이를 막으려고 두꺼워지며 점점 좁아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만 심장에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지방보다 더 빠르게 혈관을 공격합니다. 특히 당분이 높은 상태에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심장은 이중 부담을 받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관찰입니다. 단순당 플러스 지방 조합은 기름 많은 음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조합의 화학적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과정이 조용히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원래 강한 기관입니다. 쉽게 아프다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조짐은 미세한 피로감, 답답함, 식후 졸림 같은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먼저 드러납니다. 대부분은 이런 신호를 당연하게 넘기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심장 박동을 서서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당분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는 식사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 생각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빵 플러스 크림치즈, 과일 플러스 요거트, 샐러드 플러스 드레싱, 커피 플러스 프림, 우유 플러스 빵. 이 모든 것이 건강해 보이는 조합 속에 숨어 있는 심장 부담 요소입니다. 조금 뒤에서 저는 실제로 피해야 하는 첫 번째 금지 조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식이지 하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조합입니다. 혹시라도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이 심장의 흐름을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꾸준히 심장을 압박하는 첫 번째 금지 조합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조합이 이렇게 위험한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합은 바로 단 음식 플러스 유제품 조합, 특히 아침에 많이 드시는 빵 플러스 우유, 식빵 플러스 잼 플러스 우유, 요거트 플러스 시리얼, 과일 플러스 요거트 같은 형태입니다. 이 조합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당분이 많아서도 칼로리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 조합이 혈액 점도를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는 지방과 유당 유제품 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잼, 시리얼, 단 과일 같은 단순당이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겹치는 순간 혈액은 더욱 끈적하게 변하며 혈관 내벽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변화가 더 극대화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에 혈관이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심장을 하루 시작부터 지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들은 이런 조합을 먹고 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리지? 가볍게 먹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혈액이 갑자기 무거워져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조금이라도 줄면 피곤함과 졸림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즉, 아침에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 당신의 하루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식으로 아침을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빵이든 우유든 요거트든 각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순간 벌어지는 반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는 양도 적게 먹고 건강식인데 왜 혈관이 안 좋아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은근히 위험한 조합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지요.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심장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음식의 양보다 조합과 타이밍이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심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덜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유난히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날이 있었나요? 이 작은 감각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과 지방이 함께 들어와 혈액이 무거워지고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금지 조합은 총 3가지인데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두 번째 조합은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후에는 이 조합이 막힘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은근히 익숙하면서도 심장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두 번째 금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평소 이 조합을 즐겨 드신다면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자주 접하고 심지어 이건 몸에 좋지 라고 굳게 믿고 있는 두 번째 금지 조합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짠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 특히 국물 음식 플러스 튀김, 라면 플러스 김치, 찌개 플러스 고기, 볶음 반찬 플러스 흰쌀밥 같은 형태입니다. 이 조합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장과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첫 번째 조합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즉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은 좁아진 상태에서 무거운 혈액을 억지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때 심장은 말 그대로 2배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변화가 식사 직후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 먹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찌개를 먹으면 이상하게 더 피곤하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혈관이 즉시 수축하고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별 문제가 없던 조합도 나이가 들면 심장에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줍니다. 즉, 젊을 땐 괜찮았던 식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심장을 위협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짠 음식은 몸 안에 물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혈액이 무거워지면 심장은 더 많은 양을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 과부하는 심장을 급격히 지치게 하고 혈관 내벽 미세 손상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동맥경화의 가장 빠른 진행 패턴 중 하나입니다.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찌개랑 고기를 같이 먹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요? 평소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식사 후 불편함이 커졌다는 거죠. 검사 결과 혈관 탄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없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이분도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함께 먹는 조합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조금 차거나 갑자기 피곤해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은 심장이 지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내는 미세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 조합이 반복되면 심장은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분리해서 먹으면 어떨까요?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분리 섭취는 혈관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스스로를 지키려는 중요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실수가 바로 이 2번째 조합이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번째 금지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합이며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드시는 형태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다음 내용에서는 심장을 은근히 망가뜨리는 가장 의외의 조합, 그리고 왜 이 조합이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 위험한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할 부모님이나 지인분께도 살짝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3번째 금지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오히려 이건 몸에 좋지 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 혈당 변동이 큰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가장 치명적인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합은 바로 과일,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꿀 또는 샐러드 플러스 올리브 오일, 플러스 과일 토핑 같은 소위 건강 간식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과일은 천연당, 즉 과당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지만 분명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꿀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단맛 또는 기름 성분이 더해지면 첫 번째와 2번째 조합에서 설명한 문제들이 한 번에 겹쳐서 발생합니다. 즉,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지방 흡수가 동시에 강화되며 혈액이 단시간에 끈적해지는 2중, 3중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액을 더 빠르고 조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당분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위험성이 커집니다.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물론 과일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지방과 함께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빠르게 처리되며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이 지방과 함께 들어오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건강식 조합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혈관에 가장 기름진 식사보다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샐러드 먹고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견과류랑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이 증상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괜 혈류가 일시적으로 느려지고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병 전조가 있는 분들, 고혈압 환자,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는 시니어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기보다 과일이랑 견과류를 더 많이 먹었는데 왜 혈관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요?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점심 대용으로 샐러드 플러스 아몬드 플러스 꿀 드레싱 플러스 건과일을 매일 드시고 있었죠. 눈에 보기엔 완벽한 건강식이지만 실제로는 당분 플러스 지방, 플러스 당분 플러스 지방 이런 형태로 하루 한 끼를 구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성지방 수치가 빠르게 올라갔고 혈액 점도도 높아져 혈관 내벽 손상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건강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먹습니다. 둘째, 배가 부드럽게 차고 편안하기 때문에 몸의 불편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셋째, 식사량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심장은 매일 조용히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합을 완전히 피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동시에 섞지 않는 것, 그리고 과일은 단독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견과류는 소량만, 꿀이나 드레싱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본인이 평소 좋아하는 조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습관들 속에서 세 번째 조합이 반복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내용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위험한 조합들을 피하면서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대체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구성해야 혈관이 편안해지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막히는 조합을 피하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먹지 마세요 라고만 말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를 어떻게 바꿔 먹어야 하는가, 즉 심장이 편안해지는 조합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당분과 지방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단독으로 드세요. 과일 플러스 견과류, 과일 플러스 요거트, 과일 플러스 꿀 조합은 피하고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가볍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액 점도가 확 낮아지면서 심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지만 어떤 음식이든 조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짠맛과 기름진 음식을 동시에 섞지 않는 것입니다. 라면, 플, 김치, 찌개, 플러스 고기, 국물 요리, 플 튀김처럼 한국식 식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합은 혈관에 가장 큰 압박을 주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줄이고 짠 음식이 들어갈 때는 기름진 반찬을 줄이거나 대신 단백질 중심의 담백한 반찬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하면 식후 심장 박동의 변화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의 조합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빵,
플러스 우유, 시리얼 플러 요거트, 잼 플러스 식빵 조합을 드시던 분들은 오히려 하루 시작부터 혈관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빵을 먹고 싶다면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예, 삶은 달걀, 두부, 계란찜, 요거트를 섭취한다면 무가당으로, 과일은 따로, 우유는 식사와 시간차를 두고 따로 마시는 방식, 이렇게만 구성해도 아침 이후의 에너지 저하가 줄어들고 심장 압박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식사 후 유난히 졸리거나 숨이 찬 적이 언제였나요? 이 감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조합이 당신 몸과 맞지 않는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반응을 관찰해 보시면 심장이 어떤 식단을 가장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감이 생길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쉬운 변화는 빼기가 아니라 바꾸기입니다. 불편한 조합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지만 다른 선택지를 알고 나면 훨씬 부드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식이 필요할 때 과일 대신 삶은 달걀 하나 혹은 소량의 견과류만 단독으로 먹는 방식으로도 혈중 지방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샐러드를 드실 때는 드레싱 양을 줄이거나 식초 레몬 기반으로 바꾸기. 이것도 심장을 지키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훨씬 민감합니다. 즉,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한 끼가 심장을 기운나게 만들 수도 있고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조합만 알면 심장은 금방 편안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대체법이 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지 더 깊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도 함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험한 조합들이 누구에게 더 크게,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식 조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몸의 상태에 따라 심장이 받는 부담은 몇 배 이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과 내벽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분들은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 변동이 큰 분들입니다. 짠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그 상태에서 끈적해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심장은 일반적인 힘보다 훨씬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혈압이 출렁이면서 심장은 이중 노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들쑥날쑥한 분들은 이런 조합을 한번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심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당뇨 또는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입니다. 당분 플러스 지방 조합이 가장 빠르게 중성지방을 생성하는 패턴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혈액 속 당분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지방과 결합해 더 높은 점도의 혈액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내벽이 더 쉽게 손상되고 심장도 더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지혈증 또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건강 간식 조합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팸슬루스, 견과류, 팸슬루스 꿀 또는 샐러드 펄스 오일 드레싱, 플스 토핑류 조합은 혈관 안에서 중성지방이 단시간에 치솟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위험을 빠르게 높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고기보다 과일 간식을 줄였더니 중성지방이 떨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종류가 아니라 섞이는 순간 만들어지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피로감이나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혈관 반응성이 예민해져 있어서 음식 조합 하나만 바꿔도 피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 플러스 우유 조합을 끊는 것만으로도 오후 피로가 34% 줄었다는 분들도 있지요. 이는 심장이 받는 부담이 즉각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놀랍게도 심장은 밤에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수면 중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기름진 음식 플러스 짠 음식 조합을 피하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생활 습관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 반응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금지 조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룹 중 혹시 당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배운 원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느끼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단순히 조심해야 할 대상을 넘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루틴, 즉 심장이 더 편안해지는 조합과 식습관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회복 단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따라하면 심장이 가벼워지는 회복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식단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위험한 조합을 피하면서도 혈관이 가장 편안해지는 구성을 실천해 보는 일종의 안정 훈련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7일 루틴만 따라도 가슴 답답함, 식후 피로, 숨참 현상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편안해지는 조합을 몸으로 체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의 재구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빵 플러스 우유, 시리얼 플루 요거트, 잼 플루 식빵과 같은 조합을 잠시 내려놓고 대신 단백질 중심의 가벼운 조합을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삶은 달걀 하나에 채소 조금 또는 두부구이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입니다. 여기에 과일을 더하고 싶다면 반드시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아침 이후 느끼던 졸림과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심장은 아침부터 무리하게 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짠맛과 기름진 음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라면, 플러스 김치, 찌개, 플러스 고기 조합만 피해도 혈관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7일 루틴 동안에는 가능하면 국물량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담백한 구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드시고 싶다면 찌개 대신 생채 또는 구운 채소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조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식후 가슴 답답함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식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꿀 같은 조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혈액 점도를 빠르게 높이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은 과일은 과일대로,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따로 드셔보세요. 특히 오후 간식 시간에는 단백질 기반 간식, 삶은 달걀, 두부 스틱, 무염 견과류 소량, 이 훨씬 안정적인 혈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오후 피로도가 줄고 심장 박동도 훨씬 규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의 가벼운 구성입니다. 심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짠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을 먹으면 수면 중 심장이 더 빨리 뛰고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7일 동안만이라도 저녁에는 담백한 단백질, 두부, 생선, 닭가슴살과 익힌 채소 중심으로 조합해 보세요. 잠든 동안 혈액이 맑고 가벼워지면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5번째 단계는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사이에 집중적으로 마시지 않아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일 동안은 식사 직후보다 식사와 식사 사이, 특히 오전과 오후 사이에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의 점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져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6번째 단계는 하루 한 번의 산책 단 11호분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심장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류 흐름이 안정되면서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밤사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자기 몸의 신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식사 전후에 느껴지는 가슴 답답함, 숨참 피로감 등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 기록들이 쌓이면 어떤 조합에서 심장이 편안해지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을 통해 내 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심장과 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7일 동안만이라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심장은 금세 변화에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섹션 10개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심장 회복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한 마무리와 실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의 몸,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꾸준히 당신을 지탱해 온 심장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한순간에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심장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변합니다. 그리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습관이 쌓이면 심장은 분명히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11개의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가 얼마나 미묘한지, 음식 자체보다 음식 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는 습관 속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숨어 있는지,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심장에게 어떤 하루를 주고 있는가? 심장은 당신이 얼마나 바쁘든, 얼마나 지쳐있든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항상 그 속도를 조절하며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겁게 뛰고,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면서 말이죠. 그 신호들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들어주면 심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심장이 원하는 것은 무리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금지 조합 1. 단 음식 플러스 유제품 D. 짠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3. 과일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꿀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하루는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함께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7일 회복 루틴 역시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 루틴은 심장에게 처음으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일주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다시 구성하고 짠맛과 기름진 음식을 분리하고 과일을 단독으로 먹고 하루 11분이라도 걷고 물을 적당히 나누어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는 일,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요즘 가슴이 훨씬 편안하네.
식사 후 피로가 줄었어요.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심장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오래 당신을 지켜온 기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심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 중 단 한 가지만 골라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7일 뒤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 기쁩니다. 혹시 7일 도전을 시작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심장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